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손해인가 이익인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덕적으로 살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착하면 바보예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연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만 보고 사는 삶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오늘 또 계속 수업 내용은 뭐냐면 도덕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도덕적인 사고는 도덕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천 의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꽃이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려면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천 의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단 먼저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면 손해만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들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랫마을에 빌리러 가야겠어. 곡식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누어 드릴게요. 곡식을 빌려왔어요.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죽었네. 어떻게 하지? 이번에 큰 홍수가 났다고 들었어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윗마을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마을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두 마을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다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화를 근거로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 라는 말이 옳은지 짝과 의견을 나누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해보자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돼. 착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착한 행동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한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우한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기라고 그러죠.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우한에 우리 교포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라든지 또는 소독약이라든지 이 방역 장비들을 중국 정부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그런데 중국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 그들은 우리가 그때 가져갔던 것보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마스크라든지 방역 물품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훈훈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그것이 이익이지만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해가 생기고, 이번에 아주 대표적이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어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는데 함부로 막 이동을 하거나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전파를 시키는 거죠. 이번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들죠. 그게 양심의 작동입니다. 도와주어야 할 때 여러분 도와주면 여러분들 뿌듯해지잖아요. 떳떳해지고 뿌듯해지죠.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좀 더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지식이고, 하나는 사고 능력이고, 하나는 실천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칠판을 보시면 도덕적인 지식, 도덕적인 사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실천의지는 네, 여기 있군요. 실천의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도덕적인 지식, 도덕적인 사고, 도덕적 실천의지가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인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또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반복해 드립니다.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또 의무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기준을 제공해주고 안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고, 그래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하고, 그래야 죄의식이 없고 뿌듯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은 도덕적인 입법자,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게 행동하라. 도덕 공식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도덕에는 선천설이 있고 후천설이 있다. 이런 게 다 태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인 실천을 완성하려면 첫째, 도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고,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포텐셜이죠. 그 다음에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천 의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보. 이 정보도 한번 정리할까요?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죠. 요거는 아직 의미를 모르는 거를 갖다가 의미가 아직 없는 거를 자료라고 합니다. 정보는 뭘까요? 이거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분류되고 종합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정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첩보도 있습니다. 첩보.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러지 말죠. 어떤 아이들 막 이래요. 오늘 학교 일찍 끝났는데 오늘 4시 반이 아니라 오늘 3시 반까지 학교 한대. 그럼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죠. 이 첩보는 뭐예요?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죠. 정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정보가 아니지. 자료이지. 정말 3시 반에 끝났는데? 정말? 막 이렇게. 이거 첩보죠. 미확인 정보입니다. 미확인 정보. 정보는 뭐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동시에. 확인이 된 거예요. 오늘 정확하네. 자료는 뭐 이런 거죠. 아직 의미는 없어요. 자료를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작년도에 뭐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일찍 간 날이 며칠이더라. 이런 거. 이게 아직 의미가 담기지 않은 건 자료라고 하고, 정보는 뭐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 지시라는 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도덕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덕적 행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지식이 없으면 판단도 안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되면 실천의지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예를 들자면 88에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데 자식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인데 한 명은 지금 직업도 별로 없어요. 직업도 그런데 결혼도 했어요. 거기다가 아이도 어려요. 아이도 어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어머니 뭐 가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 이 88세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에요. 모시고 살기는 어려워. 모시고 살기는 어려운데 초기 치매 증상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이거는 잘 몰랐는데 또 할머니 자신도 본인은 나 혼자 살 거야. 왜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해. 나 혼자 살 거라는 의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에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88세 할머니가 사고. 무슨 사고가 났냐면 사고가 났는데 무단 횡단을 했어요. 무단 횡단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할머니가 무단 횡단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죠.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사고가 났죠. 다행히도 병원에 빨리 갔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했어요. 뇌 수술 그러니까 엄청난 건 아니고 일단 그래도 빨리 119에 실려가서 빨리 가서 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문제죠. 이 할머니 어떻게 할까? 이런 사고가 2년 내지 3년 동안 3번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입원을 3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각자 자식들이 사정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일단 각자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어린 집은 육아를 해야 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도와주기가 어렵고, 육아 때문에 어렵고 직장 출근 때문에 어렵고, 거기다 돈도 부잣집이 아니에요. 돈도 적어. 지금 각자 이런 입장이 있는데 또 할머니를 그냥 혼자 살게 냅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치료비는 물어줘야 됩니다. 치료비는. 사람은 어쨌든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오토바이 운전은 또 가난해요. 가난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도소 갈게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머리가 아파요. 일단 이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합의를 잘했더라도 이 할머니가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7주 이상 입원을 했는데 7주 후에 할머니가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고 자식들이 누군가를 맡아야 되는데 자식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효도라는 걸 하고 싶은데도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지. 그냥 무조건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매 증상이 초기에 있다. 치매는 쉽지 않아. 이건 뭐 어른이 아이가 점점 돼가는 과정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할머니가 연세도 많은데 막 참 한 분은 서울에 살고 한 분은 부산에 살고 한 분은 뭐 여기 대전에 살고 한 분은 저기 세종에 살고 막 그러면 할머니가 막 왔다 갔다 노트리션을 시켜요? 연세가 많아요. 막 차 조금만 타도 넘이냐. 그럼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다가 이런 거예요. 의료 보험 공단에서 치매 환자 돌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예요. 제도. 이게 법으로 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도덕적인 지식이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정보라고 있잖아요. 정보.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 치매 환자 돌봄 제도. 이거 신청하는데 3주 이상 걸려요. 일단 신청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오게 되고 조사를 온 다음에 판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결과를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에서 결정을 해주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게 되고 또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이 할머니를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돌봄 집안을 방문해서 한 달에 한 20일, 한 달에 10일 정도에 따라서. 그럼과 동시에 병원비가 50% 이상 다운이 됩니다. 봐요. 지금 돈이 별로 없죠. 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치매 환자 돌봄 제도를 신청해서 그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지식이 없으면 만약에 이런 돌봄 제도를 몰라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여기 사업부에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실천 의지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맡아서 할게. 어떻게 그냥 항상 이럴 때 보면 집안에 싸움이 납니다. 막 집에 싸움이 나죠. 목소리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면서 막 목소리는 큰데 그래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한 달에 얼마라도 돈을 낼 수 있어? 아니면 네가 맡을 수 있어? 내가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런 얘기 하자는 건 그런 얘기 쏙 들어가요. 가족들은 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또 알아보고 3주 동안 신청 과정을 거쳐서 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자고 판단을 내리고 자 이거 다 알아봅시다. 실천 의지를 해서 정리해서 할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이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적당히 육아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사이가 유지가 되면서 그다음 할머니 방치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천 의지. 제가 지금 그냥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있는 거는 말은 쉬워도 이게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집 얘기였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실천 의지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도덕적인 실천 의지는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 본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습관이 돼요.
왜냐면 이 도덕적인 실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하죠. 판단 능력도 필요하죠. 실천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만족도 지어내야 돼요. 만족도 지어내요.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즉각적인 반응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까 이런 할머니의 문제를 고양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커서 어른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집에 있는 어른들 이런 노인이 될 텐데 그 노인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반응만 하고 우리 엄마 불쌍해 어떡해 근데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족지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실천을 드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길러진다 이런.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도덕적인 지식도 있고 사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알아. 알면 이 얘기가 뭐냐면 도덕 점수가 100점인 사람은 도덕적입니까? 그렇지 않다. 알면 행합니다. 이게 또 인류의 큰 질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알면 도덕적으로 행동합니다. 도덕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도덕적 사고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않는 이유가 첫째가 무관심함. 인천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어떤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고 나는 순간에는 지나가는 목격자가 없었나 봐요. 근데 쓰러진 아이를 본 목격자들은 있나 봐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CCTV 분석을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빨리 신고를 해주었다면 119가 출동을 빨리 했을 것이고 그 아이가 병원에 빨리 실려갔다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신고가 늦는 바람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병원에 실려갔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내일이 아니면 무관심한 거죠. 내일이 아니면. 지금 점점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난 너무 미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이게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도 관심입니다. 사랑도 관심이죠. 사랑 관심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사랑을 정리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생각사자. 사랑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이상하게 생각나지?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 생각. 여러분 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나요. 근데 무관심. 벌써 여러분 이 수업도 무관심한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죠. 저 사람 뭐라고 떠드는 거야? 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 사고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 청주 소방서가 있었어요.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 있다는 건 응급구조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집 가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여기서 비틀비틀 하더니 분명히 이 아줌마가 천천히 왔거든요. 근데 가서 딱 들이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줌마 운전자가 빵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아 저는 왜 괜히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제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알잖아요. 소방서 옆에 있고 이게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전화기 있으시죠? 전화기 끊으세요. 네, 그래서 119 누르세요. 자 여기 사고 났어요. 빨리 지금 신고하세요. 여기 소방서 여기 3분 거리예요. 3분 거리. 바로 가요. 벌써 소방서에서 팍 왔어요. 진짜 2분 만에 오더군요. 가까우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환자분을 딱 보더니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 아저씨 괜찮으세요?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환자 실는 거기다 딱 실어서 구급차에다 싣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 간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할지 또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죠?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주머니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일단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서 이 아줌마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이 구급차를 따라가라. 병원까지 꼭 따라가라.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꼭 따라가라. 하고서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좀 이따 연락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 전화를 계속하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폴리스라는 거야. 폴리스. 경찰? 경찰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그 아주머니 좀 바꿔보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 병원을 그때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이 환자분이 병원에 누워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자기 잠깐 병원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 환자분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연락처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생각나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 그 순간 저도 좀 머리가 아프죠.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참고인으로 가서 그 증언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간 생각이 들어서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경찰한테 바꾸라고 하고서 경찰한테 얘기했죠. 제가 이 사실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우체국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증명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출석은 못해요. 왜냐면 지금 저도 여기 근무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처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우체국 가서 그걸 또 이렇게 또 워드를 쳐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귀찮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점에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이기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해본 사람 용기의 문제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용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용기를 갖기가 어렵죠. 용기를. 비도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용기를 갖기가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은 높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기차역에서 기차표 검사 안 해도 우리나라 되잖아요. 도덕성 문제도 좀 높은 문제입니다. 비도덕적인 사회 분위기죠. 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야 도덕사고 실천을 이루어진다. 네, 오늘 여기까지.